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정시켜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출근길 IT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확실히 여름이 끝났나 봅니다. 벌써 날씨가 서늘해지기 시작했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네요. 아무쪼록 출근길, 퇴근길일 때 요즘 같은 때 감기 걸리면 안 되시다 보니까 가벼운 긴 옷 하나 정도 챙겨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드디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에 나온다 이야기 나왔었다가 다시 뒤로 밀렸다가 다시 연장이 됐었다가 또 다시 시작된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그동안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별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신빙성이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11월 달에 한국, 홍콩, 대만에서 정식으로 서비스할 것을 디즈니 정식 컨퍼런스 콜에서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아예 한글로다가 2021년 11월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믿으실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이게 커밍순으로만 나왔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계속 좀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도 제가 디즈니 플러스를 리뷰했었던 게 하나 올라왔었는데 그걸 리뷰했을 때까지만 해도요. 한두 달 정도면 바로 런칭할 수 있을 줄 알았었죠. 왜냐면 이미 우리 옆나라 일본에서는 이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디에서 서비스를 할 것이냐, LG U 플러스가 파트너가 될 것이냐, KT냐, 아니면 3사 다 들어오느냐 말이 많기도 했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데 LG U 플러스가 먼저 시작할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LG U 플러스가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예전으로 돌이켜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넷플릭스가 들어왔을 때에도 LG U 플러스에 열심히 했었었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 상황으로 갈 것 같은 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하셔도 됩니다. 별도로 계약을 하셔도 되고 LG U 플러스 통해서 계약을 하셔도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크게 지장이 없었었거든요. 물론 이제 할인 폭이란 이런 것들이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즈니 플러스 일단 11월에 스트리밍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많이 남았네요. 11월이면 지금이 아직 8월달이니까 9, 10, 11 3달인데 세 달 뒤에 시작한다라고 하네요. 확정이다 보니 아마도 지금은 계속 물밑 작업으로 관련된 영상들에 대한 번역가들을 고용을 해서 번역 작업에 한참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작년쯤에 디즈니 플러스 런칭이 된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에는 그때까지 솔직히 볼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었는데 제가 알게 됐죠. 저는 스타워즈 팬인 줄 알았었는데 사실은 팬이 아니었었나 봅니다. 광선것만 좋아했었나 봐요. 스타워즈 시리즈가 정말 많이 나와 있고 만달로리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올라와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열심히 보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픽사라든지 디즈니라든지 요즘 얼리 액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드래곤 라야 이런 것들 올라왔었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무료로 풀려요.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좀 있죠. 더군다나 한글화 작업 아까 이야기 들었었는데 지금 대부분의 작품들이 자막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한글로 나옵니다. 이걸 보는 재미가 더 쏠쏠해요. 그래서 지금 마블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마블 시리즈들이 잔뜩 올라왔죠. 이제 마블 시네마틱의 오리지널 버전, 드라마 버전인 완다 비전하고요, 팔콘과 위터 솔저, 로키 등의 작품들이 올라왔습니다. 아쉽게도 이거는 아직 한글 적용이 되어져 있지 않은데 11월 스트리밍을 시작하게 되면 바로 시작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통신사에서 지원하는 것만큼 기존 서비스의 부가 서비스 형태로도 가능하실 것 같고 왠지 11월 달이면은 이때면은 이거 아이폰 새로운 것도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서 같이 묶어가지고 요금제도 나오고 통신사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관련된 것들 저는 이제 마블 시네마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리지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볼만해졌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분들이라고 한다면 3달만 더 참고 기다리시는 걸로 하시죠. 저는 연간 결제를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한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자, 두 번째입니다. 샤오미의 미 패드 5가 한국 출시 공식 예정에 나섰습니다. 이거 재밌는 소식이에요. 국내 전파연구원으로부터 이미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았더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다음 주라도 출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미패드가 이번에 밝힌 거는 미패드 5하고요, 미패드 5 프로예요. 두 가지 모델이 나오는데 안에 들어가는 프로세서가 좀 다릅니다. 미패드 일반 모델은 스냅드래곤 860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미패드 프로는 스냅드래곤 870이 들어가요. 주사율은 둘 다 120Hz로 똑같습니다. 이게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이번에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도 폴드 3 같은 경우에도 120Hz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넘길 때 싹싹 하고 넘어가느냐, 잔상이 없이, 아니면 잔상이 좀 남아서 넘어가느냐, 요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램은 6기가고요.
저장 용량은 128기가,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11인치를 썼으니까 11인치. 보통 이제 프로 하면은 아이패드 프로에 유일하게, 이제는 갤럭시도 있네요. 12.9인치, 12인치까지 건드리게 되는데 미패드 5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이번에 5 버전에는 펜이 들어갔어요. 지금 사진 보시는 분들 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 펜의 퀄리티도 좀 궁금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삼성 갤럭시 탭을 쓰고 있고 아이패드를 쓰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펜을 쓰는 거죠. 애플 펜슬을 제일 처음 만족을 하다가 갤럭시가 점점 올라오고 특히 삼성 노트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안드로이드 삼성 노트를 써도 이 정도 퀄리티면 쓸만하다. 그래서 이번엔 필기 전용 머신으로 쓰고 있는데요. 과연 샤오미의 Mi Pad 5가 나오게 되면은 자체 노트 중에서 괜찮은 게 있을지도 궁금하고, 또 어차피 원노트를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삼성 노트를 추출해서 여기서 쓰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재밌는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산다는 건 아니에요. 가장 큰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필기감은 제가 마음에 드는 거고요. 필기 그리고 펜에 대해서는요. 가장 큰 장점, 샤오미니까 가격이죠. 가성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Mi Pad 5의 출고가가 1999위안, 약 36만원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저렴하지 않나요? 36만원이에요. 태블릿인데, 펜이 달린 태블릿인데 36만원이다. 이 정도 금액은 요즘에 걔도 비쌌는데, 갤럭시 탭 S6 라이트, 제가 쓰고 있는 버전인데 이거 정도까지 내려가야지 가능했던 금액인 것 같아요. 한 40만원 정도까지면 살 수 있죠. 와이파이 버전 같은 경우에는요. 더 저렴하던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당근에서 사서 한 40만원대 샀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출시 5분 만에 20만 대가 판매됐다라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가장 최근에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S7 FE 펜 에디션, 이거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펜 에디션인 것만큼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었죠. 근데 이 녀석의 스펙을 보게 되면은 스냅드래곤 778G를 썼고요. 4기가 램이고 60Hz입니다. 자, 요거를 보더라도 아까 제가 램은 6기가고 저장 용량이 128기가, 그리고 120Hz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용량을 일단 빼고요. 120Hz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에 뒤져져요. 그러면서 가격은 60, 70이니까 2배 가량인 겁니다. 가격 우위를 가져가지 못하게 됐고 벌써부터 언론에는 반값패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펜 지원도 되니까요. 펜은 별매일 것 같기도 한데, 판매는 쿠팡을 통해서 먼저 진행될 거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하는 것만큼 사전 예약 판매 이벤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죠. 세 번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약간 우울한 소식이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공식 조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여기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2018년도부터 발생한 11건의 사고와 화재로 1명이 숨졌고요. 17명이 다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사고 당시에 오토파일럿을 켜고 있었다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발표문을 보게 되면 충돌 사고가 발생한 대부분은 해가 진 다음이고, 사고 현장에는 비상 조명이라든지 원불, 우리 이제 그 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장치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는 오토파일럿의 카메라를 통한 인식 기능이 해가 진 1분 후라든지 사고 현장에 잘 모르는 비상 조명 같은 것들, 이렇게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을 때에는 원활하게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숨어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조사가 이슈가 된 이유는요, 이들이 리콜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토파일럿 기능에 제약이 있게 되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FSD와 구독 서비스에도 제재가 걸릴 수 있고 주가에도 영향이 미쳐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2014년, 2021년 생산된 76만 5천 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끝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주가를 보게 되면 어제 주가를 기준으로 했었을 땐 686.17달러, 4% 가까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토파일럿을 가끔 쓰니까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일단 안전이 최고죠.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1건의 사고와 화재가 있었었고 1명이 숨졌고 17명이 다쳤다라고 하는 거는 수치가 높은 건가요, 이게? 17명인데?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물론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해서라든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논란거리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시제 국내에 있는 언론들이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니까요. 물론 이제 발표해서 직접 밝혔으니까, 이게 확실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발표문에는 확실하겠지만, 충돌사고 대부분 해가 진 후고 사고 현장에 비상조명 원뿔 같은 장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맹신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맹신 절대 안 돼요. 항상 핸들은 잡고 있으셔야 되고, 뭔가 끼어들거나 이럴 때 기가 막히게 멈춰 주기는 합니다만, 또 긴급 제동, 긴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과 동시에 뒤하고도 사고가 날 수 있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그 리콜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오토파일럿을 리콜을 한다. 리콜을 한다라면은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죠. 업데이트를 통해서는 OTA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게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 생각은 제 뇌피셜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사의 뒤에 가로치고는 확실히 테슬라 실적이 좋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 미국에서도 테슬라가 거의 쓸어버렸었죠. 국내에서도 일반 자동차를 보는 것처럼 요즘 거래에서 정말 많이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테슬라를 견제를 정말 많이 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는 제대로, 이거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시험대에 올라서 오토파일럿에 대한 기능에 대한 것들 제대로 밝히고 조사하고 안전하다는 걸 다시 평가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양쪽의 의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공식 조사 이야기였고요. 샤오미의 태블릿 미피드 5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블 시네마를 갖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가 11월 서비스 시작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던 게 오늘 죄송합니다. 어제였었죠. 어제 갤럭시 플립 시리즈, 갤럭시 폴더 시리즈하고 갤럭시 워치 버즈 이런 것들이 공식 사전 예약 판매에 들어갔죠. 어마어마합니다. 대부분 다 품절 사태가 되어서 초반 흥행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게 집계가 되고 난 다음에 한 내일 정도에 이거는 이야기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하루 미루고서 내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목의 IT 트렌드 일단 일상 IT, 출근길 IT 소식이었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